평소 집안 일에 있어 물 끓여 차 마시는 일과 흙탕 개는 일 외에는 잘하는 것이 없었다고 그의 딸은 기억한다. 하지만 그는 가끔 장을 봐오기도 했다. 외국인 노 교수가 시장에 나가면 시장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가장 좋은 물건들로 골라줬고, 농민들의 생활을 잘 아는 그는 물건값을 절대 깎지 않았다고 한다. 항상 남을 먼저 배려했던 그의 생활은 호남의 작은 시장에서도 살아있었다. 호남에서도 유명한 단오절 행사. 모든 사람들이 격이 없이 함께 즐기는 용배 경기처럼 류자명의 농업교육은 학생들만 가르친 게 아니다. 작물을 가꾸는 것은 농민들이 가장 잘 알았고, 농민에게 배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는 교수라는 신분보다 농민과 함께 땅을 일구고 실천하는 후덕한 교수 할아버지로 통했다. 그렇게 농민들과 함께 배운 지식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다시 농촌에 돌려줌으로써 실질적인 농업 현대화에 기여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가 있던 곳은 중국이다. 중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은 외국인인 그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줬다. 특히 이른 넘어 만난 문화혁명은 류자명 개인에게 있어서도 심각한 위기의 시간이었다. 但是那个时候瘫痪了，教学也不教了，他的文史、他的科研基地都被摧毁了。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다. 어린 자녀들도 장성해 대학생이 됐다. 70을 넘긴 나이지만 그동안 만들어온 유리온실과 실습농장이 있어 연구 활동만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시기였다. 그러나 문화혁명은 문화 파괴로 돌변해 꽃을 가꾸고 포도를 재배하는 것은 사치라는 이유로 공들여 가까운 모든 것을 일순간에 파괴해버렸다. 中规是门上写了个条，说国际友人刘子明先生，请保护，这样就没有一个人呢，敢来打这个门进来，都是要客客气气敲敲门进来，没有人进来翻我们家任何东西。但我妈妈很怕，把照片也剪了，一共有2个金戒指吧，都丢到糖水。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큰 화는 없었다. 하지만 지식인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면서 그가 중국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소위 투쟁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호남성 부성장이었던 정성령의 경우 류자명의 집에 피신해 있으면서 위기를 넘겼고, 파금 같은 경우도 우파로 몰려 그와 형동생하던 사이인 류자명에게 조사를 나오기도 했다. 어떤 때는 동북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에 대한 성분 조사를 이유로 같은 동포들이 찾아와 항일 시기의 행적을 묻기도 했다. 이처럼 자기 집에 사람을 숨겨주고 찾아온 사람에겐 좋은 말로 타일러 보내며 나의 목숨은 친구들이 구해준 것이라던 평소 생각의 빚갚음으로 많은 목숨들을 구하는 데 숨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주변 야산의 약초들을 채집해 약재가 부족한 병원에 보내기도 하며 위기의 시간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의외의 기회가 찾아왔다. 1972년 장사의 마왕태를 발굴하면서 온전한 미이라가 나왔다. 그 속에서 나온 곡물 분석이 호남농학원에 맡겨졌다. 류자명은 벽시에 주목했다.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당시 벼의 기원에 관한 일반론인 인도 기원서를 중국 운기 고원 쪽으로 결론 내렸다. 이후에 많은 고고학적 성과로 운기 고원설은 설득력을 잃었지만 당시 여건에서 그가 행했던 방법론은 유효한 성과로 남아있다. 농업기술자, 농업학자로서 그 양반이 그 6.25 때 급작으로 빼앗긴 게 참 아쉽다 싶어요. 그 양반은 그 사상이 뚜렷하니까 마치 농업이라는 것이 이 인류의 기본적인 식량을 충족하는 그 사업이라는 데서 아주 사상이 뚜렷하니까 농업 발전에도 아무 분명한 발전을 가졌을 거라. 특히 그 6.25 직후에 우리나라가 아주 혼란한 상태에서 참 좋은 지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생각을 해요. 참 아쉽게 생각을 해요. 소양 가는 길이다. 소양은 입다락원 창시자 광호생의 고향이다.
그리고 소양엔 류자명의 농민 제자며 문화혁명 때 극적으로 살아나 사업가로 성공한 유송복이 있다. 1958년 있었던 과학기술 대회에서 류자명을 처음 만났다고 한다. 대회가 끝나고 유송복에게 쪽지를 전했고 집으로 찾아온 그와 식사하며 그의 농업 실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그 후로 유송복은 농업 관련 문제가 있으면 류자명을 찾았고 중학교만 졸업했지만 실천하며 배우려는 그를 류자명은 적극 후원했다. 평범한 농민에게 극진한 식사 대접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던 류자명에게 처음엔 부담을 가졌다고 한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대하며 농민들을 위하는 류자명의 마음을 알고 진정한 스승으로 따르게 됐다고 한다. 유송복은 우리에게 낡고 해진 보자기 하나를 꺼내놨다. 바로 1957년 북한으로 갈 뻔했던 상황을 말해주는 소중한 자료였다. 사실 류자명의 소재가 북한에 알려진 것은 1952년의 일이다. 한국전쟁 기간 동맹관계였던 북한은 일종의 사절단을 보내왔다. 그때 호남을 방문한 북한 사절단은 류자명의 소재를 알게 됐고 전후 농업 건설에 필요한 인재로 류자명을 지목해 데려가고자 여러 차례 시도했다. 결국 57년에 일단 북한행에 응했지만 사람이 필요하긴 중국도 마찬가지여서 그대로 호남농학원에 남을 수 있었다. 바로 그런 상황을 말해주는 소중한 자료를 스승의 유품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하나 꺼내놓은 것이 전지가위였다. 류자명이 사용하던 것이었는데 자기에게 준 것이라고. 문화혁명 때 대부분 빼앗겨 몇 개 남지 않은 소중한 물건들이라고 말하는 그에게서 우리는 고단했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을 남기고 떠난 류자명의 자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를 만났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었다. 류자명을 만나면서 자신의 재능을 확인했고 그 재능을 개발해 호남 중부 지역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류송복은 중국 전체에서도 성공한 지도자로 평가됐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공을 스승 류자명에게로 돌린다. 那个时候我的想法呢，这些东西比我的生命还宝贵。 这些东西比他的生命还宝贵。这个이거는 내 생명보다도 보냐다. 예. 所以千方百计把它保留起来。 그래서 천방백계로 이걸 보존해. 他们后续因为后啊保修掉了，上网盘也保修掉了，因为保修掉了，有的呢是被他们了，到明天晚上，已经把我捆起来了，哎。有些人说，他说我要有很多好朋友了，是不是？马上就把这个事告诉他父亲，被他父亲就通过省的，通过专业，通过国务院，被国务院下的一个可能这个电话通知。 留了，留着民教育修管子有人，留着湖的来往，这是科学来往。 공밥은 먹을 수 없다고 항상 일을 찾아 움직이며 실천했던 35년간 호남에서의 그의 생활은 부분적인 학문 성과만으론 이해하고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인격적으로 대했고 결국 사람을 남겼다는 것이다. 呼吸不行，就有肺炎，就不断要抽痰，那么我最难受的一点呢，就是他没有跟我说任何话，他是白天黑夜的老是叫我的名字，张辉，老是叫我，他叫我，我就答应他，我说爸爸，我这。
1985년 4월 17일 9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만년에 보내온 손자들의 편지조차도 남은 자식들에게 해가 될까 깨끗이 정리하고 그토록 원했던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채 홀로 떠나갔다. 직장 때문에 부모를 모시지 못했던 아들 부부는 주말이면 노부부를 찾았다고 한다. 저녁밥을 해놓고 창문 너머로 아들이 오나 물끄러미 넘겨보던 노인. 자전거 벨소리가 나면 아, 우리 아들이 왔구나 좋아하던 노인. 그런 노부모를 함께 모시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는다는 아들 부부는 아버지의 평생 한으로 남았던 귀향의 꿈을 뒤늦게 유골로 남아 풀어들인 지금 가끔 이렇게 찾는다고 한다. 비록 빈 무덤이긴 하지만 옷가지로 다시 채워 봉분을 쌓은 것은 생전 못다한 아쉬움과 떠나보낸 부모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때문은 아닌지